네, 안녕하세요. 리필가입니다. 오늘은 필러의 역사, 성형의 역사, 그리고 필러나 성형의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필러의 역사보다 이제 성형의 역사를 먼저 살짝, 그 중에서 필러 역사가 나오겠죠. 우리가 성형을 언제부터 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여기 아이패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서 사진을 보면은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초점이 잘 맞나요? 네, 이 두개골이 보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두개골들이 이렇게 보여요. 외계인 두개골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네, 열렸네요. 보면 이런 식으로 두개골이 길쭉해요. 네, 코런 헤드라고 옛날에 외계인들이 옥수수 머리처럼 심슨 가족, 그쵸? 심슨 가족에 나오는 그런 심슨 가족들처럼 머리가 이렇게 길쭉한, 예, 그런 길쭉한 사람들이 나오는 만화가 있었죠. 근데 방금 보여드린 그 사진이 약간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쵸?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예전에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했더니 원래 그렇게 생긴 기형 인간들이 그 당시에 거기에 많이 태어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두개골의 모양이 이렇게 뾰족한 게 어떤 미의 기준이었대요.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이 머리 모양이 이렇게 몰딩이 되게 이렇게 뭔가 단단한 그 주물 같은 거를 이렇게 씌워놔, 주형이죠. 주형 같은 거를 씌워놨었대요. 그래서 머리가 저렇게 길쭉하게 자라게, 이렇게 요즘 사람들처럼 이렇게 앞뒤나 뭐 이렇게 짱구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45도 위로 이렇게 길다랗게 자라게, 제가 요거는 자료 화면으로 여기 한번 띄워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종의 자연적인 성장 과정을 약간 분재를 하듯이, 맞죠? 그쵸? 화분 분재를 하면 이렇게 소나무가 곱게 자라지 않고 그렇게 비틀리면서 자라는 것처럼 이 두개골이 한쪽 방향으로 옥수수 모양으로 뾰족하게 자라도록 그런 틀을 씌워놨다고 합니다. 남미의 페루에서 발견되는 건데요. 이 페루 지역에서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미의 기준이라서 이런 일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립 플레이트라고 그래요. 입술에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 이게 뭐냐면은 입에다가 이런 거를 걸어 놓는 걸, 이런 거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 지역에서는 또 하나의 풍습인 거죠. 가장 그 아름다운 여성은 입술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이 풍습이 유지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 얼굴에 어떤 성형을 한 겁니다. 이게 미의 기준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은 이 문화권에서는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입술이 이렇게 그 쟁반을 달고 다니려면 얼마나 이제 편하고 또 운동하기도 힘들고 뭐 일상생활하기도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이게 미의 기준이니까 예,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형의 그 역사는 아마 인류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작됐을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어떤 돌연변이적인 패셔니스타가 어떤 모양을 살짝 이렇게 했는데 그 모양이 너무 이쁘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당시에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이 그게 유행이 되고 따라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은, 중세 시대에서 르네상스까지 가면은 그때는 이제 피부가 하야만 하얄수록 더 이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하얀 게 아닙니다. 우리 아시아 문화권에서 기미나 잡티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살짝 밝아지고 싶은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창백한, 완전히 진짜 백지장에 가까운 그런 하얀색이 아름답다고 느끼던 때가 있었대요. 거의 18세기 거의 직전, 계몽주의가 오기 전까지는 르네상스 시대 때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그때 여성들이 창백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빈혈을 일으키려고 기생충을 먹기도 했었대요. 살을 빼기 위해서 기생충을 먹기도 했지만은 기생충을 일부러 먹어서 약간 창백해지고 빈혈이 되는 거, 이거를 추구했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지금의 레이저 치료 같은 개념처럼 미백을 위해서 하는 행위지만 굉장히 위험한 행위죠. 그렇죠? 그리고 더 위험한 행위도 했었대요. 어떤 거냐면 피부에 비소를 발랐다고 그래요. 비소는 원래 굉장히 위험한 독극물입니다. 비소가 손끝에 닿거나 피부에만 잘못 닿아도 섭취가 되면은 사망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 비소를 미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화장품에 넣어서 발랐었다고 그래요. 또는 납을 넣기도 했다고. 그러면은 이 피부가 하얗고 창백해지고 약간 피부를 괴사시키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충격적이지만 이런 미용 시술, 미용 성형 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후에 점점 의료가 발달하면서 우리 미의 기준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창백할 필요 없고 입술에 이런 걸 달 필요도 없고
그쵸? 머리의 모양이 이렇게 바뀔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의 평균 수명, 건강 상태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건강미가 아름다운 거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미개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성형들은 없어지고 점점 더 건강하고 그다음에 더 젊어 보이는 성형이 이제 추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한 평균 수명은 30대 중후반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40대, 50대, 그러니까 60을 기념했던 이유가 60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예, 그만큼 되게 귀한 생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대, 40대 지나면서 뭐 감염으로 죽고 암으로 죽을 확률은 옛날에 생각보다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암은 고령에서 발생하는 건데 유전자가 오랜 시간 환경에 노출되면서 변형을 일으키거나 뭐 바이러스 영향을 받아서 변형을 일으켜서 암으로 발전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이제 고령에서 발생하는 암들은 옛날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주로 감염이나 뭐 방금 말씀드린 이제 기생충 감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사망을 했을 거고 그게 한 3, 40대 정도만 돼도 벌써 인간이 수명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는데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옛날보다 더 많은 노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노화가 된 상태로 살게 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더 동안 성형 또 젊어 보이기 위한 시술들, 성형 시술, 성형 수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900년대에 넘어오면서부터는 정말 이제 꺼진 부분을 채우는 거, 그 다음에 늘어난 거를 끌어올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성형 수술이 발전하면서 뼈를 다듬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필러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필러의 논쟁이 작년에 약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들 간에서 필러가 녹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필러는 100% 녹는 거고요. 사실은 너무 빨리 녹아가지고 고객님들께서 되게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필러를 예전에는 필러가 없던 시절, 그러니까 1990년대에 레스틸렌이 필러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실제로 85년도에 히루안산을 시세이도에서 그 비동물성 재료에서 추출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까지도 또 성공을 했어요. 네, 역사가 점점점 거슬러 올라가는데 필러가 있기 전에는 무엇을 넣었느냐? 그때는 정말 대책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실리콘은 이제 보형물이니까 안전하긴 한데 이제 좀 번거롭죠. 근데 이제 실리콘 보형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야매루 미용실 같은 데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공업용 기름이라든지 파라핀이라든지 진짜 선풍기 아줌마가 쓰셨던 그분 되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필러 시술이 대중화됐다면 그런 시술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선풍기 아줌마 같은 경우는 콩기름 같은 걸 또 넣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파라핀 또는 콜라겐을 넣은 시대도 있었고 동물성 콜라겐 여러 가지. 근데 동물성 콜라겐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죠. 동물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물 반응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체에서 꺼낸 진피 같은 걸 우리 몸에 넣어주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볼륨을 강화시키고 이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필러가 나온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됐죠. 그래서 필러의 역사, 성형의 역사, 또 이런 시술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인류가 걸어왔던 길도 조금 보이게 되고요. 우리의 정신세계, 그 다음에 우리의 심미안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시술이나 수술이 많이 변해왔구나. 그리고 의료기술이 정말 위험한 시술이나 이런 거를 위험한 의료 영역이 아니었던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 그냥 엄마들이 했을 거고 입술도 그냥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쟁반을 넣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하면서 감염이 생겨서 죽거나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미개했던 부분들이 점점 현대화되면서 좋은 시술, 좋은 수술, 좋은 재료가 많이 나오면서 좀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우리가 화장처럼 일상적으로 하는 화장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학기술 발전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 방금 제가 쭉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건강미를 중요시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얼굴도 예쁘게 꾸미고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 얼굴의 아름다움은 마음의 아름다움, 건강미 이런 게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 가운데서 오랫동안 아프셨다든지 뭐 갑상선 항진증을 앓으셨다든지 또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살이 쭉 빠지시고 그래서 이런 걸 볼필러라든지 앞광대 이마필러 이런 걸 하면서 예전 볼륨을 찾으시면서 또 행복해 하시고 또 그게 행복해지니까 선순환 시작되는 거죠. 운동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점점 건강을 회복하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우리 미용시술, 미용 성형 수술 할 때도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런 상태에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걸 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시술을 통해서 내가 예뻐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행복해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 때 그때 하시는 게 저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내가 성형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젊어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늙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거에 상처받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요걸 도움을 살짝 받아서 더 젊어지고 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일 때 성형 시술이 더 즐겁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된다면 또 많은 성형하시는 원장님들께서 되게 행복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리필 가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